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이에요. 그때 우리 이정현 대표께서 보수당을 이끌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끌 때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그 가짜 뉴스와 이 그 주사파들의 난동에 의해서 최순실이라고 하는 뭐 그때 문제도 조금 있긴 있었지만은 결국은 지켜내지 못하고 풀거덩하고 너무 그냥 쉽게 넘겨져가지고 이 꼴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못 막았습니까? 그런 뭐 절대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책임의 상당한 부분 중심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당 대표도 하셨을 물론입니다. 거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때 못 막았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지나가서 그 보니까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복귀를 그때 상황을 보고 있었고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아까 책임을 지고 책임을 정말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또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 됐으니까 이걸 이제 새롭게 다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또 국민들이 그런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난 3년 동안 제 나름대로 차분하게 있으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책임단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2년 임기의 당대표를 제 스스로 사퇴해서 물러났었고 또 내 발로 호남 출신으로 들어갔었던 정말 내 신념과 소신 이었었던 이 말하자면은 그 보수 정당에서 제가 그 탈당을 하고 걸어 나오는 그런 제 나름대로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그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저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역사가 항상 굴곡이 다 있듯이 그러한 또 굴곡을 겪었다고 한다 그런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에도 또 그동안에 제가 밑바닥부터 겪었었던 그런 경험, 경륜 이런 부분들이 작은 보탬이 되고 서포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제 그 많은 이제 애국 시민들 특히 보수 시민들은 제가 뭐 약간 대변을 하자면 뭐냐면 그때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든 데는 이 주사파 정권의 이 폭정도 있지만 그들에게 어이없이 넘겨준 그 당시에 그 집권 세력인 보수 세력들의 박근혜 대통령을 막아주지 못했던 그건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그때 방송 활동을 하면서 TV조선에서 앵커를 하면서 그걸 막질 못했어요. 저도 쏘갔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부안해동을 해서 이 촛불 난동 세력의 보수의 중진 세력들이 부안해동한 거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책임을 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냥 아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시민들의 그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적으로 그 맞고요. 제가 아까 그 시외버스를 타고 전국을 다녔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한 많은 어느 지역이나 다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상도나 강원도나 또 수도권의 많은 지역도 다 돌아보면서 아까 그런 민심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보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붕괴하고 있는 것. 이 부분들도 많이 살폈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더 끌어내리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와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가서 거론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다시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정치를 위한 그런 조력자 말하자면 공사판의 십장 이런 노릇을 제가 좀 하고 싶어서 다시 이제 순천 지역구를 놔두고 수도권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제가 또 반복 또 뭐 어느 누가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냐면 그때 이제 사태를 그렇게 만들었던데 책임 있는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하자면 아까 얘기 나왔던 유승민이라든가 유승민의 어떤 그 배신의 정치가 한몫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 김무성 대표의 그 말하자면 그 우유부단한 이건 이제 보수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중진이었던 뭐 서청원이라든가 그 공천을 난동을 부렸던 이한구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그 다음에는 김무성 대표는 이제 뭐 요번에 총선 불출마 요 정도로 그냥 끝냈고 유승민 씨는 뭐 아직도 새로운 보수당인지 뭔지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그냥 또 보수를 이렇게 뭐 흔들어 놓으면서 자기가 아직도 책임 안 지고 뭘 또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홍준표 씨는 홍준표 씨대로 지금 또 그러고 이한구는 어디가 있는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저렇게 감옥에 계신데 뭐 다 그때 이렇게 말아먹은 말하자면 세력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있느냐 이제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유승민이라든가 그때 사람들은 정계 은퇴라든지 아주 양심 있으면 최소한 이번 총선은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 의견들을 가질 수 있고 국민들이 더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유권자들이 아마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을 하셔서 저는 심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얘기만 하고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 일반 국민들 중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거기만 매달려 있으면 되느냐 그 사람들이 왜 안 나와? 아니 자기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안 나오면 되는데 왜 끝내 지금 저 유승민도 그렇고 왜 그렇게 아마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같이 다 공유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이제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저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죠. 진짜로 이기는 방법을. 그렇죠. 그 진짜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경우 이렇게 지금 똑똑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제대로 방향을 제시를 하고 해야만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지 계속해서 한탄만 하고 있다가는 계속해서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일반 국민들이 절대 잊지 않고 있을 겁니다. 뭐 저 자신한테 대한 여러분들의 분개와 분노와 또 책임을 묻는 것도 여러분들 가슴에 그대로 간직하고 계십시오. 저는 그건 그것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정말로 이제 국민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아까처럼 종북이나 좌편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고도 계속해서 그러한 권한과 권력을 누리면서 해나가는 것을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지금 사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또는 다른 삶이 있어서 또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사실 들여다보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이고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제대로 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지 흥분하는 것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분만 가지고는 그 흥분에 끼고 싶지 않은 유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흥분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어떤 바람이냐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정치평론가로서 이제 분석을 하면은 가장 빨리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보수 우파가 승리하는 길은 제가 생각할 때 선거 공학적으로나 뭐나 봐도 유승민, 김무성, 홍준표 등등 그때 상징적인 대여섯 분만 정계은퇴 선언하면 깔끔하게 보수가 그냥 바로 이겨요. 근데 왜 그걸 자기들이 안 하고 있냐 이런 얘기. 간단한 방법인데 간단한 방법을 아직까지 자기들이 그 기득권이라고 그럴까요?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못 넘을 해서 복잡해진 구도가 이게 뭐 보수 통합이 나오고 새보수당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안철수가 또 기어 나오고 간단하게 그 몇 사람만 정리를 해주면 그냥 깔끔하게 국민들은 그쪽으로 헤쳐모여 쫙 들어가는데 그거를 물고 늘어지고 안 하니까 이게 저쪽에서는 야당 복이 있다고 말이 저렇게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인데 이 사람들이
원흉들이 빠져주면은 끝나는 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으로 얘기해서 대안으로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정치인은 선거로 정치를 합니다. 네, 선거에서. 그리고 그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결정한 사람들은 유권자고 국민입니다. 국민과 유권자를 존중하고 맡길 줄 알고 또 그분들을 진지하게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한시라도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바로 그러한 국민들을 차분하게 설득을 하고 내 편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안도감과 안심감을 주고 저 사람들이 과거에는 실수를 했지만 다시는 저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참 많이 변했구나,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안도감을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고 진정으로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중에 그 김모 대표는 이제 그렇죠. 불출마를 하셨으니까 불출마했잖아. 명단에서 이제 좀 제해 주세요. 아니 그래도 제가 책임지고 그거는 해내오라 그랬잖아. 우리 저 최영호 아니 박사의 빼주세요. 아니 근데 김무성 대표 아니 그 불출마 선언한 거는 그건 그나마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보수 시민들이 말하자면 성에 안 차는 거는 아주 정계 은퇴까지 해라. 이제 나한테 그 미션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유승민 씨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면 그래도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비교할 데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유승민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몰아넣고 그다음에 나라를 이렇게 넘어간 데 대해서 원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일제시대 나라 냉긴 거에 대해서 이완용에 대해서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요. 그래도 이완용을 못 믿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 거나 비슷한 거야.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왜 이 꼴이 됐느냐 나라를. 그 냉겼다. 그럼 냉긴 사람들의 지금 책임은 어느 정도 몇 사람이라도 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 국민들 마음은 그것도 헤아려야지. 하여튼 명단에서 빼주십시오. 아직도 홍준표라는 사람은 당대표까지 하고 우리 이정현 대표도 당대표 하셨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또 아직까지 무슨 자기 또 어디야 그 영남에서 또 양남에서 또 한 대 해보겠다고 또 그러고 그런 분들의 그런 이제 과오라든가 이런 우리가 이제 질타를 받는 부분이 이제 이것이 해소되려면 우리 이정현 의원 같으신 분이 세운 100년 대계가 다시 꽃을 피면은 다 없어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만 보고 우리가 이제 가는 그런. 근데 이제 앞을 얘기하기 전에 지나간 걸 한번 정리를 하고 앞을 얘기해야지 지나간 거 정리도 안 하고 앞을 얘기하면 조금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남녀 관계도 부부지간에도 아니 남자가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어.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어요. 저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한 지 행복하게 사는데 제가 바람을 폈어요. 근데 그 바람 핀 거에 대해서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바람 핀 거에 대해서 통렬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고 와이프의 허락을 맡아서 다시 같이 살든가 아니면 깨든가 이혼하든가 그래야지. 아니 뭐 바람 핀 거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가고 그냥 살라고는 부인 입장에서는 난 도둑놈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 불출마했잖아, 불출마. 아니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저는 이제 유승민이라든가 홍준표라든가 뭐 여러 등등 김무성 대표가 불출마했지만 그래서 통렬한 사과는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정현 의원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직전 당대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무게감은 있다. 근데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안으로 나가야지 정리 없이 대안만 얘기하면은 국민들은 공허하다 이런 얘기에 그 대안을 듣기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당히 좀 제가 민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내용들이 참 민망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여러 번 아까 사죄 말씀을 드렸고 했었고 또 제 스스로가 당 대표 물러나고 또 가장 험지라고 하는 호남에 가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치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말하자면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개인이고 내 개인적인 생각과 또 내 개인적인 그런 의사 이런 것만 가지고
정치를 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왜 없겠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정말 국가나 국민이고 또 국가나 국민을 근본적으로 네. 그나마도 현직 정치에 있으니까 그나마도 말하자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한 대안도 제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양해 차지 않는다는 건 너무 잘 알고 또 제 자신의 부족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개인적인 걸 좀 넘어서 네. 정말 국가나 국민 정말 국민 수준을 좀 생각을 해서 네. 국민들이 뭘 기대를 하고 있고 뭘 바라고 있는지 그 국민도 일부가 아니라 다수가 함께 우리 편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기 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안윤유서님 감사하고요. 안윤유서님이 유승민, 홍준표 아웃. 가다가 냄새 나서 사람들이 피합니다. 해주셨는데, 하여튼 요거를 뭐 그러면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뭐 감옥에 지금 계신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각별하게 또 사랑을 하셨고 충성을 하신 입장인데 지금 소회는 어떻습니까? 소회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죠. 표현을 하겠습니까? 네. 제가 말로 심정을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풀리고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몇 시간이고 제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안타깝죠. 사실은 정말 이렇게 비정상적인 어떤 권력의 찬탈의 한 예가 되고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모든 역사들이 이렇게 평가가 되었듯이 평가가 될 날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정말 너무너무 제 스스로한테 부족하고 약하고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됐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하고 국민들이 다시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그런 정치에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실제로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거의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갖고 늘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우선 그냥 대안 전에 새로 요번에 그러면 깃발을 내셨더라고요. 순천 곡성에 출마 안 하시고 수도권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오늘 그럼 지역구 발표를 하시는 건가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출마를 한 것은 95년도에 첫 출마를 호남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호남에서 사실상의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정치를 해왔습니다. 뭐 다 짐작하겠지만 처음 출마했을 때에 뭐 몇 번의 선거는 당선 가능성 제로, 실제로 뭐 1.2% 이런 식으로 얻어가면서도 제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내가 세상을 못 바꾼다 하면 정말 내 눈에 비친 잘못된 이 지역구도라도 조금이라도 변화를 한번 가져오자 해가지고 호남에서 줄곧 출마를 해오다가 39.7%까지 광주에서 얻고도 떨어졌지만 어쨌든 두 번 최근 선거에서 호남에서 이렇게 당선되는 그런 좀 어떤 지역구도의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었고 그 뒤에 지역구도가 실제로 변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호남은 한 30여 년 동안 주도를 해왔었던 옛날에 평민당부터 시작해서 국민회의 또 최근에 국민의당 이게 이제 깨져가지고 평화당으로 되면서 뭐 지지율이 1.7% 이렇게까지 떨어져서 거의 존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높지만은 본래 정통 호남의 그 지지는 아니었었으니까 지지 정당은 아니었었으니까 호남에 기반을 뒀던 당은 1.7%로 거의
정말 이제는 깨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영남에서도 뭐 알다시피 지난 20대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지역구도 변화 요 부분은 어느 정도 전다가 정리가 됐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또 다른 그 한번 내 나름대로의 정치적 목표를 두자. 그게 아까 말한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의 주체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순천 국회의원으로서 거기서 목소리를 내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도권으로 내가 올라와서 여기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왔고 지역구는 사실 뭐 지금 특별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한 서너 군데를 두고 있지만 사실 선거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세다고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상징적인 말하자면 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는 센 지역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확실하게 굳히고 있습니다. 종로네요, 종로. 그런데 지금 저한테 중요한 것은 내 하나가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 출마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계속 얘기해 왔지만 대한민국 이대로 방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에 제가 주도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정말 고속도로 내는 10장 공사판에 10장 노릇 또는 서포터 노릇 말하자면은 골프로 말하자면 내가 캐디백을 매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저는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의 정치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실패했던 100% 실패했었던 이유는 그런데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해. 내가 이렇게 정치 개혁해갖고 이 새로운 당 만들어서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해. 라고 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늘 떠벌리고 댕겼기 때문에 모든 정치 개혁이 지금까지 실패하고 시간을 허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런 부류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정말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에 한번 내가 빠져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의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다시 말씀을 좀 시간 관계상 내일 앞으로의 그 대안이랄지 앞으로의 정치랄지 그러면 수도권 어디를 할지 그건 내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종로를 생각하시나요? 종로 아닙니까? 이낙연과 한번 붙겠다 이거인가? 하여튼 지금 저한테는 새로운 정치 세력 만드는 게 아주 급선무입니다. 근데 아까 싹 뉘앙스로 봐서 종로가 좀 딱 떠오르는데. 아유. 그럼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에 그 같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 뭐 자격이라든가 뭐 어떤 성향 뭐 이런 것들은 좀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날마다 정치 뉴스를 신문으로 보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에 조금만 소개해 볼게요. 제가 외통위원인데 진짜 한미 외교, 한일 외교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런데 이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 간부들을 모셔다 놓고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지금 한일 한미 관계를 포함한 우리 외교 문제를 다루는데요. 국회 300명 중에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외교의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이 누구한테 듣든지 사설 칼럼 읽고 하는 질문 정도가 뉴스에 보도된 한참 지난 것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묻고 따지는 이런 정도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다루는 외교 안보 문제입니다.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요.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설득을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문케어라 그래가지고 모든 많은 것들을 병원에 공짜 하니까 너무 좋죠? 이 공짜를 갖다 쓰는 의료보험 기금 말고 이 기금을 메꾸는 의료보험료를 국민들한테 올리면 내년 총선에 박살납니다. 절대 안 올립니다. 그런데 왕창 갖다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고갈되겠죠. 누가 손해입니까? 지금 우리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우리들은 절대 그런 문제 없습니다. 20년 말고 30년, 40년, 50년 후에는 이게 고갈이 돼가지고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죠.
30대 국회의원 3명인가 있는데 각 당에 한 명씩 있다 보니까 전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닥쳐오는 미래의 많은 재앙과 불을 보듯 뻔하는 그런 고통과 고민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세력들이, 젊은 세력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실 경제 입만 열면 경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 공격을 하지만 지금 한국당의 경제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세요? 전체적으로 경제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세요? 이 경제 전문가라고 한 사람들이 80년도 당시에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나 아니면 25년, 30년 전에 경제학 박사 학위 받아갖고 정치권에 얼쩡거렸던 사람들이나 중소기업에 아주 작은 그런 기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와서 그런 문제를 전혀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그런 경제인들로 대한민국 국회가 경제 문제를 다루는데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저는 자, 이만큼 하는 동안에 사실 나라가 이만큼 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산업혁명이 닥쳤어요. 전기, 전기, 컴퓨터를 넘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닥쳤기 때문에 세상이 급변하는데 여기에 맞는 또 대한민국 국제위상에 맞는 이런 일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 현장 전문가들, 그 다음에 정말로 젊은 사람들, 20대도 20명 이상이 들어와야 되고, 30대, 20대까지 합해갖고 5, 60명 이상은 돼야 되고, 적어도 40대까지는 우리 국회 60%, 그래도 왔자 180명입니다. 나머지 120명은 50대, 60대, 70대, 80대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60% 이상이 20대, 30대, 40대들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운동권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행정고시 아니면 무슨 지방자치에서 올라온 이런 특별한 부류 사람들 말고 말 그대로 대의제가 되려면 대의제가 되려면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전문가도 보건복지 전문가도 와야 되겠지만 다문화 대표도 들어와야 되고 탈북자 대표도 들어와야 되고 특히 해외에 있는 최고의 석학들도 각 분야별로 들어와야 되고 다양한 분야 특히 예를 들어서 저는 임산부들도 들어와야 되고 앞으로 가임 여성들도 들어와서 내가 아기를 낳아서 정말 첫 유권자가 되는 18년 후 19년 뒤에 그때 우리는 이렇게 잘 키워준 정당에 투표를 하게끔 할 수 있을 정도로를 당 내에서 얘기하는 국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정도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돼야만이 국가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비전문가들로 운동권 아니면 아까 이런 엘리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어저께 문제부터 일제시대 문제까지 과거밖에 모르니까 순전히 과거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싸움만 하게 되고 절대로 합일된 일치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은 미래를 위해서 엄청 달려가고 있고 특히 지금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 지금 막 태어난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40대 고민과 고통이 이로 향한할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를 갖고 아까 전문가들과 젊은 사람들이 국회에서 얘기하다가 보면 싸울 새가 없습니다. 서로 좋은 대안을 가지고 대안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는 이 국그릇을 통째로 갈 때가 왔다. 아니 국이 상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물갈이 한다 그래갖고 20%, 30%, 40%, 최고 64%까지 간 적이 있어요. 초선 의원들이 64%까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정치가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이 국그릇 안에 있는 건더기가 다 상했습니다. 고기도 상했고 무도 상했고 당근도 상했고 파도 상해 있는데도 여기다 물만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점은 이 국그릇을 통째로 갈고 아까처럼 그런 정말 미래 세대들과 전문가들과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어가게 된다면은 대통령과 행정부도 제대로 견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저렇게 사법부가 정말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사법부를 넘어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넥타이 부대가 일어날 때가 됐고 정말로 20대 30대들이 정말 한번 일고 늘어나서 그야말로 국민혁명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잘한다. 연설은 대단하십니다. 이건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재화 박사가 마지막으로 보수 통합에 대해서 의견 좀 해주세요. 어떤 요즘 돌아가는 보수 통합이 아니라니까요, 형님. 보수 통합하자는 건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얘기고 진짜로 모든 국민의 대의를 갖고 올 수 있는 사람들로 보수 진보 이제는 그 프레임은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미래를 사랑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정현 의원과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늘 그냥 딱 이게
이런 시원한 말 하는 정치인이 몇 있어요? 정견 발표를 듣고서 오늘 딱 저 커밍아웃을 하시네. 우리 둘 사이에는 딴 거 없어요. 보수도 없어요. 여기는 미래뿐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70년을 지금 건국하고 나왔는데 네. 100년 채웠을 때는 뭔가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진짜 우뚝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어허. 나머지 30년 책임져 보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 전문가 전적으로 아까 없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최양호 박사 경제 전문가. 국회에 없잖아요. 국회. 미국 스탠퍼드에서 공부하신 분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경제 전문가. 정말 저는 이런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예. 자기 전문 분야를 포함한 예. 주도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전부 다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12대 때 국회의원 했던 분이 20대 때 가장 힘센 정당의 당 대표를 맡아가지고 12대 방식으로 이 국가 국정을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또 그 방식과 형태로 정치를 갖다 이끌어 가갖고 이렇게 몰아치기로 밀어붙이기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무슨 미래가 있고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자식들 앞날에 얼마나 큰 정말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이 좋은 시기를 다 놓치고 있습니까? 네. 참 너무 많은 소모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우리 이정현 의원은 내일 또 모셔서 또 구체적인 그럼 새로운 대안이 뭔가에 대해서 좀 깊숙이 좀 들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보내드리는데 우선 이제 제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제 의견은 제 의견이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이봉규 TV는 뭐 자유한국당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공화당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좀 다른 의견 가지신 분도 계시고 아주 보수 우파는 총집결하는 데인데 이정현 의원님 얘기 들으시고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다르신 분대로 또 평가하시면 되고요. 또 지지하시는 분은 대로 지지하는 대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장소로 마련했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늘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 또 다시 또 깊숙한 말씀 듣고 최양호 박사 또 여기서 네. 고맙습니다.